안녕하십니까. 유튜브와 네이비TV 가족 여러분들, 황급빛 세상의 가시아방입니다. 좀 특이하시죠? 별칭이. 가시아방이란 제주도 사투리로 장인어른을 말합니다. 장인 같은 마음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들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 차이를 프레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전세권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하는 용익물건이라고 법에 나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으며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대하여 설정된 순위에 따라서 우선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 확정일자인데요. 법인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서 임대차 계약세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이때 그 날짜에 이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서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건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전세권과 확정일자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지하기 쉽게 도표로 정리합니다. 우선 법적인 구분을 보시겠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민법을 적용받고요. 또 물건이기 때문에 직접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고요. 채권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 받은 후 판결문에 기해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을 보면은요, 전세권 등기는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실거주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효력 발생 시기를 보면은요, 전세권 등기는 전세권 등기 즉시 발생하는데 확정일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준비서류를 보시면요, 전세권 등기는 임대인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고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 계약서하고 신분증 간단합니다. 비용을 보시면 전세권 등기는 등록세와 교육세, 증지, 법무비용 해서 대충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확정일자는 600원이면 됩니다. 설정 시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알아보면은요, 전세권 등기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확정일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대차와 등기부 기재를 보면요, 전세권 등기는 전대차가 가능하고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근데 확정일자는 전대차가 불가능하고 등기부에 기재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경매 절차에 따른 차이점을 보시겠습니다. 경매 신청을 보시면 전세권 등기는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매 시 배당 요구 여부를 보면은요, 전세권 등기는 배당 요구 없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해야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 범위를 보면은요, 전세권은 건물만 해당되고요, 확정일자는 건물 플러스 토지까지 해당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신청 여부를 보면요, 전세권 등기는 불가능하는데 확정일자는 가능합니다. 다음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효력과 범위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칠 때에는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 대항력이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취득한 임차권은 채권이라도 물건과 경합이 가능하며 후순위 물권자를 포함한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을 가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상하며 법인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최우선 변제금의 요율표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 9월 18일에 개정된 최우선 변제금인데요. 서울시가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이 1억 원이었는데 개정돼서 1억 1천만 원이 됐고요. 최우선 변제금은 3,400만 원에서 개정돼서 3,700만 원 이하로 됐습니다. 과밀억제권을 보시면 세종, 용인, 화성 지역이 추가됐고요.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개정됐고, 최우선 변제금은 2,700만 원에서 3,400만 원 이하로 됐습니다. 광역시는 6천만 원이고요. 최우선 변제금 2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 변제금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 변제금은 1,700만 원 이하입니다. 위에서 보는 표와 같이 서울시와 과밀억제권의 금액이 상향되었고 세종, 용인, 화성, 파주가 과밀억제권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효력과 범위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다른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로자 임금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우선 변제를 행사하여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선순위 권리자보다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사례로 보시겠습니다. 사례 1번입니다.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저당권 설정이 모두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 설정이 우선 변제권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확정일자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보시겠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주택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행한 의무임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은 기타 주의사항입니다.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니까 보증금이 높은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못 받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해서라도 보증금을 지켜야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 차이에 대해서 포스팅했는데요. 일반 주택을 계약하실 때에는 복잡하게 전세권 설정하실 필요 없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거주만 해도 거의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4월 17일부터 개정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할 예정이 오니 다음 편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알차고 좋은 정보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왼쪽이 황금빛 세상에서 추천한 동영상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구독하기 버튼입니다.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